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 활기차게 힘있게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조회수가 4만여 회를 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핫한 반응을 댓글에서 찾아보니까 나스닥이 다우지수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순이익 증가율만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게 토마스 리 선생의 말씀이셨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메일로 버블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요. 실제 버블인지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원래 버블은 지나봐야 알죠. 무너져 봐야 알기 때문에 사실 추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나름 고민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방송 들어갑니다. 오늘 나스닥 버블 논란, 이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 일단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약 5년, 4년 동안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거의 기울기 45도 각도로 밀어 올린 것은 반도체 주식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반도체가 나스닥 버블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 버블 논란의 종지부를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이론이 있습니다. 다우 이론입니다. 불마켓에서 다우 이론은, 즉 다우 운송지수와 함께 볼 때 불마켓을 예상하거나 아니면 베어마켓을 리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우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만약에 다우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지수가 약세를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 지수가 약세를 보일 신호다라고 해석하는 거고, 반대로 다우지수가 약세인데도 다우 운송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는 향후에 증시가 강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호다. 그리고 다우지수와 다우 운송지수가 전부 다 강세를 보일 때는 정말 확실한 불마켓 시장이다 라는 게 다우 이론이죠. 즉, 왜 그러냐? 운송, 과거 찰스 다우가 1900년 초 이 이론을 만들었을 때 운송, 물동량이죠. 철도, 화물, 그 다음에 배죠. 배, 해상 운송 등 그 지수가 올라가면, 즉 교역량이 늘어나면 경제가 화랑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됐죠. 그리고 이것은 최근까지 당연히 시장에서 받아주는 먹히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0년 동안에 S&P 500과 다우 운송지수를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최근 3년 동안에 찾아봤는데요. 최근 10년 동안, 그 2009년 이후에 현재 10년 동안 불마켓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이어지는 불마켓에서 다우 운송 이론, 다우 운송지수를 살펴보면 당연히 운송지수도 강세를 보여야 하겠죠. 그래서 살펴봤는데 지난 3년 동안 다우 S&P 500과 다우 운송지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연두색은 SPY입니다. ETF죠. S&P 500 인덱스의 ETF SPY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트랜스포테이션 ETF XTN입니다. 이걸 봤더니 계속 운송지수와 S&P 500이 왔다리 갔다 하면서 상승을 견인했는데, 지난 2018년 8월 이후, 8월과 9월 사이네요. 그때 이후에는 S&P 500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다우 운송 지수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2018년, 2019년에 저걸 보고 과거의 이 이론을 가지고 결국 S&P 500 인덱스, 미국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라는 논리를 핀 분들이 의외로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고 다우지수는 작년 한 해 동안 29% 가까이 올랐죠. 당연히 S&P 500 지수도 그렇게 올랐습니다. 즉 2019년 10월 이후에도 불구하고 저기 2018년 이후에 운송지수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 10월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 지수의 상승세가 있었다면 다우 운송지수의 이론이 맞았다면 따라 올라왔어야 되는데 운송지수는 올라가지 않고 거의 횡보하고 있어요. 즉 오히려 XTN은 아직도 2018년 1월에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P 500은 고점을 훨씬 넘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다우 운송지수를 이루한 포함한 다우 이론은 이제 쓸데없는 이론이 되어버린가, 쓸모 없어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면 혹시 다우 운송지수가 실제 경제 상황을 대변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의문에서 다른 걸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붉은색은 SMH, 반도체 ETF입니다. SMH와 파란색은 S&P 500 인덱스, SPX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2014년 중반 이전까지는 S&P 500 인덱스가 반도체 지수를 리딩을 했어요. 그런데 2014년 중반 이후부터는 SMH, 반도체가 증시를 리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특히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반도체 지수는 무려 378% 올랐지만 S&P 500 인덱스는 150%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즉 강력한 시장의 인디케이터는 SMH고 저 SMH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가는 것은 2014년 이후부터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우 운송지수와 S&P 500 인덱스와 반도체 3개를 지난 3년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맨 왼쪽에 2016년 SMH가 강세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건 2016년 뭐죠?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AI가 본격적으로 국민들, 전 세계 사람들 경제에 관심을 보였을 때부터입니다. AI는 데이터고 데이터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의 메모리와 비메모리 처리로 인해서 발전하잖아요. 그때부터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오른쪽 점선 보이죠? 17년 이후부터는 반도체와 S&P 500, 그 다음에 맨 밑에 XTN, 운송지수의 격차를 완벽하게 벌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XTN, 운송지수는 18년 이후에는 아예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증시 상승과 별개로 따로 놀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운송지수에서 과거에 가장 많이 포함됐던 건 석탄인데 석탄이 빠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그 많은 소비를 이끌어가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간 제품들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반도체였다. 즉 반도체가 경제 상황을 운송지수보다 더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구리가 원자재에서 닥터 쿠퍼, 구리가 경제 성장을 대변하는 웨더로 쓰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즉 이런 걸 볼 때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함께 나스닥도 같이 움직였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 지난 20년 지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이었을 때 나스닥 인덱스는 4,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저게 정확하게 15년 후에 2015년이 되어서야 4,0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4,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 1년 정도 조정을 보이던 증시가 불과 3년 만에 9,0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자, 2016년부터 3년 만에 나스닥 지수를 5,0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게
올린 힘은 무엇이었냐? 예, 반도체였죠. 그리고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플랫폼 기업, 빵으로 대변된다는 얘기죠. 그 기업은 데이터 관련이고 데이터는 곧 반도체였던 거죠.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에서처럼 2017년 이후에는 SMH, 즉 반도체 주식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끄는 것처럼 그 상승을 이끄는 게 뭐다? 나스닥 지수에서도 지금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4,000포인트를 넘었었고 3년 만에 5,000포인트가 추가로 올랐는데 이거 나스닥 버블이다. 반도체도 버블일 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버블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표면상으로 보면.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블룸버그에 이런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2000년에 닷컴 버블, 나스닥 버블이 일어났을 때 이 왼쪽 그림은 뭐냐면 전체 나스닥 기업이 S&P 500 기업 대비 순이익이 7%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 마켓캡은 S&P 500의 500 기업의 무려 44%를 차지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블이었죠. 그런데 이게 19년이 흐른 2019년에 보니까 순이익은 나스닥 기업이 S&P 500 기업의 29%까지 늘어났고 그런데 29% 늘어났으면 마켓캡은 더 늘어났어야 했는데 반대로 마켓캡은 3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2000년 7대 44에서 2019년 29대 36으로 순이익은 늘고 시총은 오히려 내려온 거죠. 즉 이것만 봐도 과거에 나스닥 버블, 2000년 닷컴 버블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비교해봤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 2019년 그림은 상반기 기준이고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올해죠. 올해 이후에 순이익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지금 보시는 그림은 빨간색은 YOY,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이고요. 파란색은 매출액입니다. 왼쪽에 빌리온 달러 기준이고요. 빨간색은 오른쪽에 퍼센트 기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폭락했을 때가 2009년이죠. 금융위기 때 폭락했을 때 그 시점부터 지난 2018년 3월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때까지 미국의 월드와이드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은 정확하게 몇 배가 늘었냐? 3배 이상이 늘었었던 겁니다. 즉 3배 이상이 늘었으니 순이익도 더 훨씬 많이 늘어났을 거고 당연히 저 늘어난 만큼 나스닥 상승을 주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오른쪽 박스 2018년부터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고 하락하면서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반도체 주식 많이 올랐죠. 아직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되지 않고 이제 반등하려는 차원에서 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미 고점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미국의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주가들도 거의 이와 유사합니다. 즉, 두 가지죠. 이 그림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 반도체 버블 논란, 나스닥 버블 논란은 결국 반도체 가격이 결정할 것이다. 즉, 반도체 가격 상승이 확인되지도 않고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반도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 나스닥을 끌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예상만큼 상승하지 못한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와 나스닥 지수가 같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하락에도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주식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 반도체 사이클, 향후 반도체 가격이 과거 2017년보다 훨씬 크게 나와서 가격 상승은 더 많이 갈 것이다 라고 시장이 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결과는 결국은 1년 정도 후에 반도체 가격이 예상대로 올라주느냐? 그러면 나스닥 지수는 더 간다는 얘기고 예상만큼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폭락을 우리는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SMH 최근 10년 동안의 장기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15년, 16년 반도체 사이클이 주저앉다가 시작한 이후에 추세선을 그려봤더니
현재 반도체 SMH 주가는 추세선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 아직 반도체 가격 오버슈팅이 나온 것은 아니더라. 왜? 일부 오른 기업만 올랐고 오르지 않은 기업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직 본격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향후에 상승할 것이라는 아직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반도체 가격은 아직도 상당히 더 오를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모든 IT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같이 시작은 하지만 모두가 계속 함께 상승을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실제 매출액과 순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만 쳐다봐야 되고 그런 진짜를 발굴해야 한다는 거고요. 역시 그렇다면 검증된 종목, 삼성전자 정도는 검증이 됐다고 봐야죠. 그런 종목은 조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고 올 때마다 악착같이 이악 물고 버텨야 수익을 극대화한다. 친수익파는 그런 전략을 써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반도체 가격이 실제로 D램 부분이겠죠. 상승을 통해서 기업 매출, 순이익으로 이어진다면 버블이 아니라 더 한번 레벨업, 주가 레벨업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가격 상승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만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버블의 폭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